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새벽입니다. 준우책입니다. 야당의 최고위원 회의 관전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누가 여당에 더 신랄한 발언을 하는가. 그래서 최고위원들도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성 발언으로 강성 당원편에 확실히 설 수 있을까. 솔직히 여기에는 국가도 민주도 정의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충성과 튀어야 산다는 것 뿐입니다. 우리 정치는 끊임없이 타락을 했고 왜소해진 것입니다. 여든 야든 거목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분히 국민 책임도 크고 양심을 판 검찰과 사법부 책임도 있습니다. 온갖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을 명색이 고검장 출신들이 줄 서서 변호를 하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는 진정한 공복도 진정한 지식인도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알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리고 장관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걸까요? 박정희 진두환도 군사정권 시대에는 조국을 선진화시킨다는 소명의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도대체 지금 권력을 잡은 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무슨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든 야든 오직 출세에만 눈이 먼 소인배들이 권력의 주변에 가득합니다. 어쩌다 어린 나이에 고시 합격을 했거나 부모의 부를 물려받은 걸 자신의 성공으로 착각을 한 소인배들이 나이가 들어 기웃거리는 곳이 정치판이라면 정말 이 제도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소명의식 없이 미래 세대를 위한 치열한 공부도 없이 그리고 자신을 희생한다는 희생정신과 열정도 없이 정치판에 나선 자들은 결국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입신영달을 위해 싸울 뿐입니다. 유죄 판결이 나도 이재명 체제를 못 흔든다. 신문에 나온 작은 소제목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민주당에서 하나같이 터져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늦어도 오는 10월 말에는 서울중앙지법 합의 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고 김문기를 몰랐다 이런 말과 그리고 백인동 부지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한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이런 말들이 허위사실 유포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추적으로 사실관계가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이 사건도 이재명의 전화 내용이 그대로 법정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모두 이재명이 무죄를 받아 사법 리스크를 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설사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재명 체제는 굳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기사입니다. 이재명은 무슨 신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총선 때 민주당에 다시 입당하여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당히 최고위원으로 뜬 이현주 의원은 TV조선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의 형사 판결에 대해 아주 독특한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이재명 사건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기세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정치적 기세의 문제. 그래서 그 표현은 그런데요. 제가 그 말의 의미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증거가 애매하거나 절차가 애매하게 진행된다거나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판결이 진행이 되면 국민 재원과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은 법조인 이현주가 한 말로 도저히 여기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대안주자로 이재명 대표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기세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안으로 이재명을 생각하고 있다. 그 확실한 겁니까? 만약 피고인 이재명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범죄인이었다면 정확한 증거로서 엄격한 증명을 하지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재명이 어떤 위치에 있든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명으로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상호 전 의원은 이재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 자체를 흔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상호는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재판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운명처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죄가 나오더라도 타격은 되는데 그렇다고 당의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상호는 이재명이 1심에서 구속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차피 3심에서 확정될 때까지 당대표는 유지돼야 된다고도 했습니다. 정치가 사법을 지배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저는 이런 말들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표 사건을 이미 정치 탄압 사건으로 규정을 해놨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겨냥해야 하지만 8월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대표를 10월에 어떻게 내보내나. 더 놀라운 것은 언론을 보면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의 무죄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잣대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일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된 김민석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유죄 가능성 자체를 거의 보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석이 MBC 라디오에서 법리적 검토 등을 충분히 오랫동안 해왔고 재판에도 성실히 임해왔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당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이 그런 상황, 말하자면 사법 리스크를 모르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란의 소지가 될 일은 없다고 본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간단한 사건을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저는 아마 이재명도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재명 역시 법조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 백인동 그리고 위례신도시 그 개발 비리와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이 병합된 큰 뭉치의 사건을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의 재판 속도라면 앞으로 이 재판들의 선고가 있으려면 3, 4년은 좋게 걸릴 겁니다. 과연 모든 피고인들에게 정의는 이렇게 지체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많은 법조인은 지금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해야 할 이재명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먼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되어 이화영은 이미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이화영의 이 판결문에는 이재명의 관련 사실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부가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거나 이화영과 달리 터무니없이 단기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이재명의 무죄를 확신한다는 것입니까? 한편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된 김병준은 사승장군 출신입니다.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그가 19일 이 나라 사법부를 겁박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김병준은 늦어도 10월에는 있을 이재명의 위증교사 그리고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만약 유죄 판결을 내리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SBS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이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라는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겠죠. 김병준은 마침내 사법부를 위협했습니다. 재판부가 없는 죄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다면 국민 저항을 받을 것이다. 문장은 좀 난해하지만 해석은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김병주의 이 이상한 말들에 당사자인 이재명은 물론 어느 누구도 그만 얘기하라고 경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 정치가 이렇게 사법부를 겁박을 해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 새 지도부가 이처럼 이재명을 결사옹위하고 나오자 용산 법률비서관 출신인 주진우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10월 초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선고가 진중으로 들이기 때문에 사법부 겁박에 나선 것이다.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동군 출신들은 별 세계에서 살다 온 사람들입니까? 문재인이 전 사위 서모란자의 타이 이스타젯 특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주지검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이라고 부르죠. 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그리고 문재인이 전 사위의 채용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어제 오후 임종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2017년 말 대통령 인사수석 비서관실이 주관을 한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을 했는지, 그리고 당시 회의에 참여한 임종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임종석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진공 이사장 인사 문제는 어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을 뿐이다. 엉뚱한 그림 조각들을 갖다 맞추면서 의혹만 부추기는 일이 더는 없길 바란다. 지금 검찰이 묻고 있는 건 그거죠.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만들어주고 결국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모란 자 문재인이 사위를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의 전무이사로 취업을 시킨 겁니다. 그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는 어떤 사업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 문다혜와 그 서모란 자는 태국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게 검찰의 눈으로 보면 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로 타이 이스타젯 항공에 취업을 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스타항공의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을 했고 문재인이 사위 서모는 그 이상직이 회사 돈으로 만든,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에서 빼낸 회사 돈으로 만든 타이 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을 한 것입니까? 임종석은 그런데도 다시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작된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검찰이 언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에 나섰습니까? 지나가는 개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임종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전임 정부 탓을 할 것이며 정치 보복 수사를 언제까지 계속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종석은 심지어 윤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빗나간 충성 경쟁과 정치 보복 수사가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길 바란다. 과연 검찰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을 한 것입니까? 어느 검사가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다면 새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은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책임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탈북음이 강제 북송을 결정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국가 통계를 조작하도록 지시했거나 묵인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도보다리 위에서 주적인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문재인의 아내 김정숙의 옷과 장신구 구입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것인지 대통령 기록물을 확인했습니까? 솔직히 저는 검찰이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에 나섰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정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요? 사정이 이런데도 임종석은 신임 검찰총장에 내정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무도한 정치보복 수사를 당장 멈추는 것이 심 내정자가 얘기하는 검찰이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시작이다.
어제 언론에 아주 재밌는 분석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영수회담을 원하는 이재명이 협치를 외치고, 이게 이제 이재명의 역할입니다. 이재명은 협치를 외치고, 반면 친명 일색의 새 최고위원들은 여당을 공격하는 역할을 맡는 역할 분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재명은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협치에 나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이미지 관리에 나선 셈입니다. 반면 최고위원들은 정부 여당 공격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석은 정부 여당의 폭정과 친일 회기를 제압하고 집권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집권을 준비하겠다. 전현희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을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현희는 아직도 김건희 살인자라는 말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를 했죠. 한준호는 정부의 언론 장악과 함께 이번 독립기념관장 같은 문제적 인사를 앉히는 것을 공격했습니다. 김병준은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것이 아니냐. 참 기가 막힙니다.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지금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설령 계엄을 선포한들 국회가 최저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계엄을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저주로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획책한다는 것입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과 최고위원들은 22일 취임사차 문재인과 권양숙을 예방합니다. 아마도 친노와 친문의 박수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사법 리스크는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방송사법 등 6개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추석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심은 지금 바닥입니다. 이럴 때 모든 원성은 대통령에게로 가기 마련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게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